한밤중에 나무를 때린 까닭. 옛날 경상도에 사는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선비는 문경세제를 넘어 산길을 헤매다가 밤이 되자 유숙할 곳을 찾았으나 주막은커녕 민가도 보이지 않아 당황했습니다. 내일 세제를 넘을 걸 너무 서둘렀구나. 뒤늦게 후회하면서 당황하던 선비의 눈에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인가가 틀림없다고 판단한 선비는 급히 그리로 가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그 부름에 방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조금 나이 든 부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선비를 훑어보더니 길을 잃어 공경에 빠진 나그네라고 생각했는지 들어오라며 방에 안내하고 저녁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시장하실 텐데 여기 하시지요. 선비는 허겁지겁 먹고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장은 어디 나가셨습니까? 부인은 어두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연휴가 있어 살다 보니 오늘까지 왔답니다. 그 이유는 묻지 말아주세요. 선비가 등잔불 아래에서 보니 흰 머리카락이 제법 많이 있는 50세 넘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어째서 이런 깊은 산 중에 홀로 사는지 궁금했지만 피곤한 선비는 궁금함을 참고 건너방에서 잠에 빠졌습니다. 선비는 간시, 즉 새벽 3시쯤 장결의 이상한 소리를 들어 잠에서 깼습니다. 선비가 문틈 사이로 밖을 살폈더니 부인이 사리 울타리 근처 개수나무 앞에 제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인은 개수나무 가지를 3번 두드리고는 흐느껴 울다가 눈물을 거두고 중얼거렸습니다. 구말리 하늘을 날아 떠나가는 기러기들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건만 당신은 떠난 지 25년이 지나도록 어찌하여 돌아올 줄 모르시나요? 선비는 그 모습을 기이하게 여기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부인은 다시 개수나무 가지를 3번 치더니 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처 몰랐어요.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부인은 연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지난 날을 후회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솔거가 됐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부인은 흐느껴 울다가 개수나무 가지를 3번 두드렸습니다. 그 직후 수탉이 울었습니다. 방에서 지켜보던 선비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부인이 왜 개수나무 가지를 3번씩 치는 걸까? 먼동이 트자 부인은 재물을 거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물린 후 선비는 조심스레 새벽에 본 일에 대해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께서 그걸 알아서 무엇하오? 우리 집안 사정일 뿐이라오. 부인은 돌아가신 제 어머니 뻘이라 어쩐지 그 일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선비가 거듭 요청하자 부인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는데 그 사연은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인은 18세 때 15세 남편과 혼인했습니다. 두 사람 다 양반 가문이고 시댁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집안인지라 3대 독자인 남편도 반드시 벼슬길에 올라야만 조상 앞에 떳떳이 얼굴을 들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가정을 이룬 후에는 남편의 급제 여부는 부인의 책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20세, 부인이 23세 되던 해에 이 산골 마을로 들어서 부인이 살림을 책임지고 남편은 오로지 공부만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방에서 공부할 때 부인은 뗄감용 나무를 구하러 뒷산에 갔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겠지? 나무하고 돌아온 부인은 이런 생각을 하며 방문을 열었는데 남편은 기대와 달리 곤히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앞에는 있어야 할 서책 대신
산수와 한 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남편이 일어나 당황하며 얼른 그림을 감췄습니다. 그제야 부인은 자꾸 뭔가 감췄던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의문을 풀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림을 그렸단 말인가요? 너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만. 남편이 순순히 인정하자 부인은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급제할 수 있나요? 미안하오. 내 다시는 그림을 안 그리자. 남편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애써 그렸던 그림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약속한 대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그의 과거에서 낙방했고 다음에도 그 다음번에도 잇따라 떨어졌습니다. 7번째 과거를 보러 갈 때는 합격을 자신하고 출발했기에 부인은 희망에 가득 차서 기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치른 날이 며칠 지나도록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이지?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해하던 부인에게 한 나무꾼이 찾아와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산속 개수나무에 목을 메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놀란 부인이 달려가 확인해 보니 죽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거듭된 낙방에 좌절한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했음이 분명했습니다. 부인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아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한 많은 세상을 떠난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요? 개수나무 가지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가지를 꺾고 쌀이 울타리 앞에 꽂았는데 뿌리를 내리고 눈이 나더니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부인이 잠깐 탄식하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어젯밤은 남편이 죽은 날이라오. 하여 제사를 지내면서 남편을 목매워 죽게 한 개수나무가 무척 밉기 증오하는 마음에서 나뭇가지를 3차례 때렸더니 남편 홀령이 나타났다오. 너무 미안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더이다. 남편은 나와 더불어 슬퍼하다가 다시 나뭇가지를 3번 두드려 달라고 부탁했다오. 첫 닭이 울기 전에 그래야만 허공을 헤매지 않고 저승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말을 마친 부인은 개수나무 가지를 3번 두드리니 정말로 남편이 연기처럼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몰랐어요. 못 깨달았어요. 잘못했어요라고 말씀하신 뜻은 무엇인가요? 사연을 들은 선비가 고개를 갸웃하며 묻자 부인이 답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비로소 깨달은 3가지가 있다오. 나라님과 부모에게 그 은덕을 감사할 줄 알아야 했건만 나는 몰랐고 자기 분수를 깨닫고 살아야 하는데 나는 못 깨달았으며 잘못했을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나는 몰랐다오. 부인은 자기의 욕심이 남편을 죽게 만들었다면서 자책했습니다. 선비는 부인의 말을 듣고 깨달은 바 컸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알아야 할 세시로구나. 하지만 부인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인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과거장에 도착한 선비는 나붙은 시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수나무 가지를 3번 때리다라는 의미의 삼타계지였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전날 밤 임금도 꿈에서 본 기막힌 사연이었으므로 임금과 선비 이외에 다른 응시자들은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 연유를 아는 선비만 자신 있게 글을 썼고 장원급제를 차지했습니다. 내가 그 부인 덕분에 경사를 맞았구나. 선비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부인을 찾아가 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거절했지만 선비는 종종 찾아가 인사드렸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